급박했던 계엄 사태 속에서 윤 대통령의 행보도 다시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박완수 전 계엄사령관,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에 윤 대통령이 합참 지휘 통제실을 방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총장님, 대통령이 국방부 지휘 통제실 방문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? 시간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. 한 1시는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. 1시 넘었습니까? 정확하게 보겠습니다. 같이 계셨습니까? 예, 장관 대리, 이 사항에서 장관 대리는 통제실에서 장관 옆에 있었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때 대통령은 몇 시쯤 도착했습니까?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고 아마 그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이제 가결이 된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계셨어요? 시간적으로는 정확히 체크를 못하고 그 지통실이 있는 게 아니고 네. 별도의 룸에 가셨기 때문에 네. 시간으로 한 15분, 10분, 15분 정도라고 전 기억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기상 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밖의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가지고요.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속보로 바로바로 전해드리고 그 속보도 확인을 해서 검증된 것만 저희가 하도 소문들이 많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된 팩트만 바로바로 전해드리고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뭐 화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패널 분들과 함께 무슨 배경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하면서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사실 여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이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뒤에 윤 대통령이 군 지휘 벙커를 직접 찾아봤고 윤 대통령이 작전 실패와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화를 냈다. 이렇게까지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사실이라면 계엄의 경고성이었다.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 주장과 이거 배치되는 상황이 아닌가? 여기는 어떻게 송영훈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. 그러니까 저 부분이 바로 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되는 지점인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렇군요. 애초에 발표했던 대로 저것이 정말로 경고성이면은요 네. 실패를 했다고 화를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리고 뭘 실패했다는 거죠? 경고성 계엄 선포면은 경고의 효과는 달성한 것 아닌가요? 네. 그런데 실패를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군인을 투입해서 국회가 집회해서 그 회의를 통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실패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고 물론 이제 앞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서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설이 흘러나오는 것만으로도 그냥 묵과할 성격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성치훈 부의장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얘기했던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반국가 세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. 그래서 뭐 계엄을 통해서 뭐 민주당이나 이런 데 이제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. 그런데 저 사실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경고라면은 경고에 그친 것이라면 2차 계엄, 3차 계엄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안 해도 되겠죠. 네. 이미 충격적인 경고를 해줬기 때문에.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뭐 경로했다, 왜 이걸 실패했냐고 질책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봤을 땐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꿈꿨고 뭔가 그 이후의 과정을 꿈꿨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실패했으니 재도전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제2의 그 비상계엄, 제3의 비상계엄도 여전히 이렇게 속속들이 나오는 정보 하나하나가 대통령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인식,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했던 상황인식, 뭐 과거에 했던 상황인식 전부 다 종합해봐도 대통령은 여전히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. 너무 여전히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의지를 꺾지 않았을 수 있다.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 명 해임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꺾였다고 볼 수 없다.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건 지금 더 고민할 필요가 없다. 빨리 내일 직무정지를 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나 행여나 또다시 국민들을 걱정시킬 수 있는 이 비상계엄을 행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의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 일련의 조치들 김용현 전 장관이 주도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. 박완수 전 계엄 사령관의 목소리를 이번엔 들어보겠습니다. 3일 날 10시 30분경에 정군 지휘관에게 하상이 했었습니다.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? 그때 장관님께서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명령불령 시에는 항명죄가 된다는 말씀과 육군총장을 계엄사령에 임명한다. 합참차장을 계엄부사령관 그리고 합참계엄과를 좀 계엄사령을 지원해라. 그런 말씀이었습니다. 합참 지통실에 갔죠. 예, 저는 지통실에 갔습니다. 대통령이 있었죠. 계속 안 계셨습니다.
계속은 있지 않았지만 있었죠. 예,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.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지통실에서 남긴 말이 뭡니까? 남긴 말씀이 따로 그 상황을 이렇게 보고받으셨고 누구로부터 보고받았어요? 장관님과 이렇게 말씀 나누셨습니다.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 등의 이 조치들 김영현 전 장관이 주도를 하면서 모든 책임은 장관이 진다. 명령 불응 시 항명죄 된다.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. 당연히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당연히 압박이 될 수밖에 없죠. 군인은 뭐 명령이 죽고 명령이 사는 그 조직이기 때문에 예.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다른 그 사령관들의 이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그리고 또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가 저는 용서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예. 그러나 어쨌든 김용현 장관이 자신이 다 책임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안을 다 주도했다는 부분은 이제 예. 더 명백해진 거지 않습니까?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사실 물러날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표현을 했거든요. 근데 그 다음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구국의 일념으로 했다. 그 네.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이 비상계엄의 이 반헌법적이고 이 지금 반역사적인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의 그 행동이 옳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. 만에 하나 국내에 이기에 동조한 세력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예. 제2, 제3의 계엄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고요. 또 하나의 부분은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본인이 한 이야기 중에 왜 이번에 실패했느냐 중과부적이었다. 네네. 숫자가 모자라서 이거 실패했다는 거잖아요. 그럼 예. 숫자를 채우면 다시 할 수 있다는 말과도 똑같이 들리기 때문에 네.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했지만 그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상황을 뒤집어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주도권을 잡는 그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미친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